선생님, 혹시 유언장은 쓰셨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30년 가르친 아이들이구나. 하지만 그건 며칠 뒤의 일이었고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CT 사진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 췌장암 말기입니다. 시한부 6개월.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년퇴직 3년차, 이제 좀 쉬려던 참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의 얼굴들. 그중 한 학생에서 손이 멈췄죠. 석진, 98학번 막내. 왕따로 자퇴 직전이었던 그 아이. 석진아, 포기하지 마라. 선생은 끝까지 내 편이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아이는 졸업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 명쯤은 제대로 가르쳤겠지. 앨범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교무실 사진. 젊은 시절 제 옆에 서 있는 윤희정 선생님. 30년을 함께한 국어 선생님이었죠. 사진 속 그녀는 제 쪽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녀를 보지 못했을까? 아니, 보고 있었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다 늦었구나. 사흘 뒤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진수 선생, 계세요? 윤희정이었습니다. 2년 만에 재회.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그녀는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 선생 좋아하시는 호두파이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30년 전 교무실이 떠올랐죠. 점심시간마다 그녀가 구워온 쿠키를 나눠주던 그때 희정이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 진수 선생, 살아계실 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죠. 하지만 전 여전히 겁쟁이였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희정 선생. 전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은 없었죠.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올게요. 진수 선생. 병실 문이 닫히고 전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의 석양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희정이 떠난 지 이틀 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민희예요. 선생님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내일 병문 안 가도 될까요? 민희. 제가 추천서를 써줘서 법대에 간 제자. 반가웠습니다. 적어도 그땐 그랬습니다. 다음 날 민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정장, 짙은 화장,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눈빛. 선생님.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법적인 것도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것. 그 단어가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민희는 한참을 병실에 머물며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정리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변호사니까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리. 또 그 단어. 하지만 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민희가 돌아간 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죠. 기분 탓이겠지. 제자가 걱정해주는데 내가 왜 이러나. 하지만 그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제자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응, 오늘 다녀왔어.
선생님 상태 안 좋으시더라. 우리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선생님, 퇴직금이랑 아파트 합치면 8억은 되지 않을까? 형님, 우리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윤희정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저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내가 30년 가르친 아이들이 맞나? 민희가 다녀간 다음 날부터 제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기가 왔고 다른 제자들이 왔습니다. 모두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투였죠. 선생님, 요즘 병원비 많이 나가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혹시 통장 정리 같은 거 해두셨어요? 처음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주는 제자들이 있구나.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 똑같은 질문을 하더군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은 없는지, 유언장은 썼는지.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윤희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진수 선생, 요즘 병문안 오는 사람 많죠? 제자들이 찾아와줘서 고맙더군요. 희정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진수 선생, 조심하세요. 사람이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과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은 다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왔는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희와 민기 그리고 다른 제자들. 병실 문밖 복도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선생님 재산 알아봤어요. 민기의 목소리. 퇴직금이 3억 정도 되고 아파트가 5억은 되지 않을까? 합치면 8억. 민희의 차가운 목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억이면 우리 5명이서 나누면 한 명당 1억 6천. 공평하게 나눠야죠, 형님. 공평하긴. 내가 제일 오래 챙겼는데.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민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일단 선생님한테 유언장부터 쓰시게 해야 해. 정신 온전할 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 문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죠. 이게 내가 가르친 아이들인가. 복도 모퉁이에서 희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희정이 제 팔을 잡고 병실까지 데려다 줬죠. 한참 후에야 전 입을 열었습니다. 희정 선생, 들었어요.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것들이 우리가 30년 가르친 아이들이 맞나요? 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속상하시죠? 많이 속상하시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희정이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전 침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빠짐없이 적어온 출석부였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가 민희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민희 마이너스 1997년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 증거 있음. 그 밑에는 제가 당시 조사했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아. 선생이 아직 살아있는데 너무 급하게 군다. 윤희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수 선생, 뭐 하실 거예요? 전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준비해야겠군. 죽어서라도 가르쳐야 할 것 같으니까. 출석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찾았습니다. 석진 마이너스 98학번. 왕따로 자퇴 위기. 포기하지 않고 졸업. 진심이 있는 아이. 3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진심은 여전히 진심이고 거짓은 여전히 거짓이더군. 선생님, 제가 아파트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녀의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명함에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더군요. 전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구나. 진짜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미니야. 속으론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복도 대화를 엿들은 다음 날부터 전 제자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일 바구니, 영양제, 고급 도시락을 들고 왔죠. 선생님, 드시는 거 불편하시죠?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하지만 전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흘끔 보는 곳이 어딘지. 침대 옆 서랍, 벽에 걸린 가방, 통장이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결정타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니가 부동산 전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습니다. 혹시 정리하실 생각 있으시면 제가 최고가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미니가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전 침대에 기대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근데 아직은 괜찮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전 혼자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30년을 가르쳤는데 결국 이게 답인가. 그날 저녁 윤희정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수 선생, 삼계탕 끓였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면 기력이 없어지니까. 보온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희정이 직접 떠서 제 입에 넣어줬죠. 따뜻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희정은 제가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희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수 선생, 오늘도 그 아이들 왔죠? 오늘은 부동산 사람까지 데려왔더군요. 희정의 손이 꽉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가웠죠. 괜찮습니다, 희정 선생. 괜찮긴요. 어떻게 괜찮아요? 희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처음으로 희정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울지 마세요, 희정 선생. 희정이 한참 동안 눈물을 닦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천의 J, S라는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죠. 진수 선생, 이거 받아주세요. 30년 전에 제가 선물하려고 만든 거예요. 30년 전. 그때 용기가 없었어요. 괜히 고백 같은 걸 준비하다가 결국 못 줬죠. 희정이 손수건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랍에 넣어뒀어요. 진수 선생, 전 30년 동안 당신을 좋아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 입을 열었습니다. 희정 선생,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희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 같은 무뚝뚝한 수학 선생이 뭐가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30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전 손수건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희정 선생. 나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순간 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참 후 희정이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수 선생, 후회되지 않아요? 후회되죠. 많이 후회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죠.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해진 두 사람. 그날 밤 희정이 돌아간 뒤 전 손수건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죠.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초라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98학번. 막내 석진이에요. 석진. 전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석진. 98학번 막내. 왕따로 자퇴 직전이었던 그 아이. 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왔어요. 야간 근무. 낡은 작업복, 거친 손, 먼지 묻은 신발.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 석진아. 어서. 석진은 조심스럽게 커다란 종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별거 아닌데요. 과일이랑. 제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가방을 열자 사과 몇 개와 바나나 한 송이가 보였습니다. 명품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던 다른 제자들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와이프가 보내래요. 석진이 작은 도시락 통을 꺼냈습니다. 와이프가 만든 반찬이에요. 병원 음식 드시기 힘드시죠? 도시락을 열자 깔끔하게 담긴 밑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고소한 멸치볶음, 김치, 계란말이.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죠. 석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고2 때 자퇴하려던 거. 어떻게 잊겠습니까? 기억하지. 선생이 어떻게 잊겠니? 그때요. 선생님이 제 손 잡으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석진아, 포기하지 마라. 선생은 끝까지 내 편이다.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제 목숨이었어요, 선생님. 그날 밤 저 집에 가서 정말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약을 다 모아놨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석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졸업할 때까지. 대학은 못 갔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다니. 전 석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살았구나, 석진아. 선생은 내가 자랑스럽다. 석진이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석진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는 못 와도 시간 나는 대로 올게요. 석진이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나 봅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죠. 저 98학번 석진이에요. 선생님 제자고요. 아, 그래요? 전 미니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미니의 목소리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잠깐 들렀어요. 그럼 먼저 갈게요. 석진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니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오늘 중요한 서류 가져왔어요. 선생님, 재산 관리 관련해서요. 재산 관리.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탁 서류예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거든요. 전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제 재산을 신탁 관리하겠다는 내용. 수혜자 명단에는 미니를 포함한 제자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미니야, 선생이 생각 좀 해볼게. 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선생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서명하셔야 하거든요. 정신이 온전할 때. 그 말은 곧 제가 죽기 전에 빨리 서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미니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전 혼자 남아 침대 서랍을 열어 출석부를 꺼냈습니다. 2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석진 -98학번. 포기하지 않고 졸업. 진심이 있는 아이. 미니 -97학번.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 거짓말로 일관. 전 출석부를 천천히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진심은 여전히 진심이고 거짓은 여전히 거짓이더군. 그날 밤 전 석진이 놓고 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멸치볶음 하나를 입에 넣었죠. 짭조름하고 고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명품 과일 바구니보다 고급 도시락보다 이 작은 반찬 하나가 더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 다음 날 아침 윤희정이 왔을 때 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희정 선생, 이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준비해야겠어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그날 오후 제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시는 게. 가족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민기 그리고 다른 제자 셋이 함께 들어왔죠. 5명이 한꺼번에. 선생님,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미니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병상 주위를 에워쌌죠.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이. 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신탁 서류였죠.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서류요. 오늘 좀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급하니? 선생님 상태가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아니면 나중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민기가 거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다 선생님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제 재산을 나눠 가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3년 동안 제일 자주 찾아뵀잖아요. 그러니까 제 몫이 좀 더 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니가 그 제자를 노려봤죠. 뭐라고? 3년? 난 5년 동안 챙겼는데. 언니,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야? 법적으로도 내가 제일 유리해. 내가 변호사고 서류도 내가 준비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우리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자고. 공평? 형님은 선생님한테 뭘 해드렸는데요?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저 침대에 누워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30년 가르친 아이들인가.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희정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희정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눈다고?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희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상관없는 일. 희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선생님 앞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에요. 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병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희가 마지막으로 서류를 침대 옆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저흰 진심으로 선생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희정이 제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진수 선생.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진수 선생.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상담하고 주말에 보충 수업하고 그렇게 살아온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희정 선생,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희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된 걸까요? 사람이 돈 앞에서는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고 있던 어린 민희, 꿈을 이야기하던 제자들.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한참 후 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정을 바라봤습니다. 희정 선생, 휴대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번호였죠.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박진수입니다.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신데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 선생, 결심하신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희정이 물었습니다. 어떤 수업이요? 전 침대 서랍에서 출석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더군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법을요. 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도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전 출석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석진 -98학번. 진심이 있는 유일한 제자. 그날 밤 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변호사가 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 수업을 준비할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전 혼자였습니다. 희정은 어젯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갔고 간호사는 새벽 회진을 마치고 나갔죠. 병실엔 저만 남았습니다. 의료기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뭐였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던 날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먹고 학생 상담하던 시간들. 그게 다 뭐였지?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죠. 30년이 무너지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허무함이었죠. 새벽 6시쯤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로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함께 있었죠. 선생님, 깨우려던 건 아닌데 혹시 주무시나 해서. 선생님, 저희 와이프 소영이에요. 선생님 아침 식사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소영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 담긴 보온 용기가 보였죠. 제가 새벽부터 끓였어요. 호박죽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거든요. 이 새벽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소영이 죽을 그릇에 담아 한 숟가락 떠서 입김을 불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석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다녀간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복도에서 들렸어요. 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요? 저한테는 목숨이에요. 돈이 아니고 계산이 아니고 그냥 목숨.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제 손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와이프도 우리 애들도 다 없었을 거예요. 소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요. 집에서 매일 선생님 이야기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대요. 석진아, 선생님은 저한테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석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어요. 저 같은 놈 하나라도 사람 만들어주셨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래.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쳤으면 된 거구나. 고맙다, 석진아. 너 같은 제자가 있어서 선생은 행복하다. 석진 부부가 돌아가고 윤희정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진수 선생, 석진이가 다녀갔죠? 전 호박죽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아이, 진짜 착하네요. 착한 게 아니라 진심이 있는 거죠. 전 희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희정 선생, 이제 확신이 서요. 제가 30년 동안 헛되이 산 게 아니라는 것. 석진이 하나만 제대로 가르쳐도 그걸로 됐어요. 진수 선생, 오늘 변호사 오시죠? 네. 10시에 오기로 했어요. 마음 정하셨어요? 석진이한테 줄 겁니다. 전부. 희정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맞아요. 이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된다는 것. 그걸 죽어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오전 10시. 최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유언장을 쓰신다고요? 네. 전 준비해둔 메모를 건넸습니다. 전 재산을 98학번 제자 석진에게 상속한다. 변호사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제자분들은요? 그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희정이 조용히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유언장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써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민희, 민기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30년 교단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배우지 못했다. 나는 너희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다. 석진아, 넌 그걸 유일하게 기억해준 내 진짜 제자다. 변호사가 모든 걸 받아 적었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박진수. 3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서명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봉인됐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병실엔 희정과 저만 남았습니다. 희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수 선생, 이제 마음 편하시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편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준비했으니까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그날 저녁 희정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희정 선생. 네, 진수 선생. 여기 있어요. 후회 없습니다. 저도요, 진수 선생. 저도 후회 없어요. 희정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수 선생. 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했어요. 그렇게 전 윤희정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뒤 장례식장. 영정 사진 속에서 전 웃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희, 민기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민희가 민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언장 발표 언제래? 오후 2시라던데. 영정 앞에는 희정이 홀로 앉아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석진과 소영 부부도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죠. 석진은 영정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오후 2시. 최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민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죠.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 박진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내 전 재산, 퇴직금 3억과 아파트 5억, 총 8억 원을 98학번 제자 석진에게 전액 상속한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민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민희, 민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30년 교단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배우지 못했다. 민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아, 넌 그걸 유일하게 기억해준 내 진짜 제자다. 이 돈으로 내 아이들을 잘 키워라.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사람은 언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가로 판단된다고. 석진이 영정 앞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소영이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무효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쓴 거라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공증인 3명이 입회한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희 변호사님, 고인께서 당신에 대한 기록도 남기셨습니다. 1997년 장학금 부정 수령건. 모두 출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적 대응하시겠습니까? 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민기가 당황하며 민희를 끌어냈습니다. 언니, 일단 나가자. 나가. 제자들이 하나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황급히.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진과 소영, 그리고 희정만 남았습니다. 석진이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큰 돈을. 희정이 석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생님이 믿고 맡긴 거예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선생님께 떳떳하게 살자. 아이들한테도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해주자. 석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영정에 깊게 절했습니다. 희정이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수 선생, 당신은 끝까지 선생님이었네요. 마지막까지 가르치다 가셨어요. 영정 사진 속 박진수가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그 마지막 수업은 죽어서야 전달되었습니다. 진짜 제자는 성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것. 빈 장례식장에 석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골목에 작은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진수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죠. 석진이 선생님의 유산으로 연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암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의 사진. 영정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석진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 그 사진 앞에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영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석진이 홀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식당이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여기 밥이 참 정성스럽더라.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던데. 석진은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인사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대로.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 문이 열리고 윤희정이 들어왔습니다. 석진 씨, 오늘도 왔어요. 희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석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였어요. 희정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진수의 사진이 보이는 자리. 소영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희정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진수 선생, 맛있어요. 당신도 좋아했을 맛이에요. 희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석진의 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할머니도 오셨네. 아이들이 희정에게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희정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니? 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진이 아이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죠. 얘들아, 저분이 누구시지? 할아버지.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저분은 너희 아빠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야. 진짜 할아버지야.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석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평생을 사람을 가르치신 분이야. 공부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지. 사람으로 사는 법이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것.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는 그걸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요? 석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처럼 살면 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희정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석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선생님, 차 한잔 하세요. 희정이 차를 받아들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석진 씨, 잘하고 있어요. 진수 선생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 매일 여쭤봐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요. 희정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진수 선생이 바라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박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희정이 일어서며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진수 선생,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석진이 희정을 배웅했습니다. 희정이 골목을 걸어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희정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수 선생, 1년이 지났네요. 당신이 가르친 마지막 수업 잘 전해지고 있어요. 석진이는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고 그 아이들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은 죽어서도 선생님이었어요. 희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수 선생, 전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30년 동안 말 못했던 그 마음,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생에는요. 꼭 먼저 고백할게요. 꼭요. 희정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빛이 희정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식당 안. 석진이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석진이 깊게 절했습니다. 사진 속 박진수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석진아. 넌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구나. 사람은 언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가로 판단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증명된다. 30년 교직 생활. 그 마지막 수업은 죽어서야 전달되었지만 이제 그 가르침은 석진을 통해, 석진의 아이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